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강의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교과전형 강의는 총 5강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지원 전에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과전형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당연한 것 같지만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가리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내신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진로선택 과목 반영대학이 더욱더 증가했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 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상 2학년 때까지 보통 등급 산출 과목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3학년 때는 진로선택 과목만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로선택 과목에서도 높은 성취도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목표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저가 있다면 다른 요소에서 아무리 높은 결과를 갖고 있더라도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 불합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6월,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해 보신 후에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한지 확인하고 만약 충족한 적이 없다면 응시를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9월에 원서를 접수한 뒤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나 성적 올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고 그래서 충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6장 중에 1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미충족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따져보셔서 더욱더 유리한 대학에 지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 준비를 병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별 환산 점수와 반영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내신 성적만으로 줄 세운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 내신도 대학별 반영 교과 및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떤 것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읽어보실 때 진로선택 교과 반영 여부, 과목별 가중치 등 다양한 반영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를 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이나 서류평가 등이 반영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면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기본 점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면접 실질 반영률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신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면접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2단계 면접에서 혹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또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강점이나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수업에 충실해서 특기사항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전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먼저 하고 왔으면 하는 일들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수시 모집 요강과 전형 안내 책자를 확인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가 수시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몇몇 대학의 경우는 모집 요강 외에 전형 안내 책자나 가이드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미리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는 중앙대학교의 경우인데요.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의 개념과 반영 요소,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추천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꼭 확인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목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전형 방법이나 교과 반영 방식이 바뀐 경우에는 입시 결과 확인에 다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전형 결과가 지금 평균 등급으로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서류나 면접 등의 반영 요소나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 수능 최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 입시 결과를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전형 변화나 선호학과 변화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에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2개년 정도는 확인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입정보센터에서 이 대학별 입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거의 모든 대학의 전형 평가 기준과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수험생이 했으면 하는 일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텐데요. 상담 전에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 정보를 반드시 알아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본인의 전교과, 주요교과 평균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 등의 참고 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을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한 뒤에 상담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등급인데 제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 쭉 말해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나 글쎄요 아직 못 정했는데 어떤 쪽이 좋을까요? 라고 마치 선생님이 정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상담에 임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상담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략적인 지원선을 생각한 뒤에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오셔야만 상담 시간 안에 본인의 유불리나 여러 가지 환탄 점수 등의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신 후에는 희망대학의 유불리를 다시 점검하시고 합격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 전에 수험생들이 필수로 해야 할 일들의 설명을 드렸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